걸림없는 단재 전로의 길.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영웅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민회 활동을 비밀리에 해 나가면서 단재는 새로운 백성, 곧 신민의 단결된 힘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이제 한두 영웅에게 있다기보다 근대 국가의 핵심체인 국민 전체에게 있다는 발견이었다. 무릇 20세기의 국가 경쟁은 그 원동력이 한두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국민 전체에 있으며 그 승패의 결과가 한두 사람에게 말미암지 아니하고 국민 전체에 말미암아서 이러한 단재의 사상은 매우 선각자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봉건 왕조 체제 아래 복종만이 미덕으로 강요되고 있던 당시에 국민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획기적인 논리였다. 세계사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단재의 자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따라서 신국민이 새 나라의 추진 세력임을 밝힌 신민회 운동은 이 나라 시민운동의 첫 출발이었다. 신민회 이론가이자 대변인인 단재는 시민 정신의 구현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와 사회를 만들려는 대열에 앞장섰다. 대표적인 신민, 신채호는 그러나 무심도인처럼 일상생활에서는 자유분방한 편이었다. 독서와 연구에서 보이는 다부짐과는 달리 일상생활에서는 다시없이 허술한 편이었다. 외모나 옷차림에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아 늘 추레한 모습이었고 성격 또한 허식이나 거칠애가 없었다. 솔직하고 소탈하여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를 어렵지 않게 대하였다. 그는 신문사에 출근할 때는 물론 어떤 모임에 초대되었을 때도 낡은 검정 두루마기를 벗지 않았다. 사실 생활이 쪼들려 옷을 새로 마련할 형편도 못 되었지만 그보다는 스스로가 전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자기 발보다도 더 큰 집신을 질질 끌다시피 하고 다니면서도 신발끈을 졸라맬 생각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다. 생활에 초연한 어진 사람의 자태가 여실했다. 하얀 얼굴에 까만 수염이 코밑을 덮고 있는 풍모와 초라한 옷차림은 매우 기이한 느낌마저 주었다. 그런데다 그의 괴팍한 성격과 행동 또한 곧잘 주변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곤 했다. 어느 날 벽초 홍명희가 한밤중에 우연히 단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벽초는 은근히 호기심이 나서 그의 방을 슬그머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만 아연실색하여 할 말도 찾지 못하고 엉거주춤 문을 도로 닫고 나와버렸다. 단재가 덮고 자는 이불이 더럽고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상거지 보따리 같아서였다. 거린이라도 덮기를 꺼려 할 이불을 덮고 단재는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이었다. 이튿날 벽초는 다른 친구에게 이런 사실을 얘기했다. 단재처럼 지저분한 사람을 미국 유학이라도 보냈다가는 분명히 한국 망신만 시킬 뿐이요. 이때는 배설 사장이 단재에게 한참 미국 유학을 권유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친구가 벽초의 말을 단재에게 전하면서 어찌해서 그런 더러운 이불을 덮고 자나. 전에 보니 이불이 그처럼 험한 것 같지는 않던데 하고 귀뜸했다. 그러자 단재는 벌컥 화부터 냈다. 벽초는 내가 미국 가는 걸 시샘하는 모양이요. 자기도 가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외국 유학이 조금도 내키지 않아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행여나 가지나 않을까 험구까지 늘어놓고 다니는구만. 졸장부 같으니.
마침 경부 신배구가 곁에 있어서 단재의 누더기 이불에 대한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며칠 전 운막집에서 병든 팔순 노모를 모시고 가난에 허덕이는 단재와 이웃에 사는 딱한 날품 파리꾼 얘기를 듣고 경부가 쌀을 한 대 사들고 찾아갔다. 이때 단재가 함께 갔다. 다른 물건을 사줄 돈이 있을 리 없어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병든 노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보자 너무 안쓰러웠다. 저 이불로 병약한 노인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지내겠나. 내 이불하고 바꿨으면 좋겠는데 내 것은 제법 두툼하거든. 그거야 단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 않소. 사실 단재가 이처럼 망설이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단재 자신도 덥고 잘만한 변변한 이불이 없어 경부가 사다 준 터이므로 이불의 주인인 그의 허락을 받고자 마음을 떠본 것이었다. 경부는 단재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촌수로는 대부벌이 되는 사이였다. 내 이불은 대부가 해다 준 것이니 해다 준 사람과 덮는 사람이 다르다 뿐이지 아직 이불 임자는 대부가 아니요? 무슨 말씀이시오? 이미 내 손을 떠난 이상 그것은 단재의 이불이니 단재가 알아서 쓸 일이오. 이렇게 하여 경부의 양해 아래 단재는 자신의 이불과 누더기 이불을 바꿀 수 있었다. 푹신한 이불 속에서 누더기 이불을 덮고 있을 병든 노인 생각에 불편한 잠을 이루는 것보다 거렁뱅이 이불 아래서라도 편안한 잠을 이루는 게 그로서는 한결 나았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에는 전혀 남의 이목을 개의치 않았다. 이가 설설 기어다닐 것 같은 누더기 이불을 덮고도 안락한 잠을 이룰 수 있는 배포가 그랬다. 단재의 이러한 면은 곳곳에서 발견되어 사람들을 당황케 했다. 하루는 친구에게 끌려서 목욕탕에 갔는데 탈의실에서 또다시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 옷을 벗을 때였다. 단재가 진홍색 여자 내의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선생, 이게 도대체 무슨 병괴시오. 이건 여자 내의가 아닙니까? 원, 이럴 수가. 친구가 하도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하자 단재는 별로 창피해하는 기색도 없이 이게 여자꼬요? 그걸 내가 알 길이 있나. 일전에 어느 점포를 지나다가 보니 하도 빛깔이 곱기에 무심결에 그냥 사 입었을 뿐인데 하고는 유유히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오히려 그 친구만 얼굴이 빨개졌다. 탈의실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스러워 황급히 단재를 따라 탕으로 들어가 부끄러움을 대신 닦아내기 바빴다. 어떻게 하면 역사의 뿌리를 제대로 찾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신채호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들로만 꽉 차 있었다. 의식주 따위는 차라리 문제 밖이었다. 어떤 때는 한 발에는 양말, 다른 발에는 버선을 닥치는 대로 신고 있을 만큼 일상생활과 담을 쌓다시피 한 단재였다. 무슨 일인가, 단재. 어쩌자고. 누가 정색이라도 하면 빙그레 웃음 지을 뿐 좀처럼 말대꾸가 없었다. 애국을 앓으며 우국을 신음하기에 경황이 없는 그였다. 언론으로, 사론으로 구국의 지름길을 찾기에 홀령마저 불태우는 단재에게 빈틈없는 일상생활이란 한갓 거추장스런 절차일 뿐이었는지 모른다. 나절로, 너절로도 아닌 오직 단재절로였던 성